5천만 원. 그 통장은 30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치매로 모든 걸 잊어가던 남편의 서랍 속에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통장 뒤에 붙은 메모였습니다. 여보 아프면 쓰라고. 아내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이름도 헷갈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남편은 점심을 굶어가며 자기 몫을 조금씩 떼어서 모아온 겁니다. 아내 몰래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걸 잊어간다던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통장 찾았어? 이 집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개월 전 이 집에 2개의 진단서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초기 치매, 하나는 직장암 말기였습니다. 남편은 아내 몰래 자기 진단서를 침대 밑에 숨겼고, 아내는 남편 몰래 자기 진단서를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 5분 전에도 똑같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피를 닦아내는. 그 손끝은 차가워졌고 형광등은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집의 평온이 사실은 두 사람의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 달력에는 병원의 약속 동그라미가 하나둘씩 늘어갔고 두 사람의 시간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날들로 천천히 갉아먹혀 갔습니다. 서로의 병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눈치채고는 있었지만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 되는 것만은 둘 다 끝까지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집의 평온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았으니까요. 30년 전 남편은 건설 현장의 인부였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약국 앞을 지나다 영양제를 받지만 고개를 돌리고 나중에 사자. 그 나중은 30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손목이 아파도 참고 이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애 학원비 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먼저여서 퇴근길 약국 앞을 지나면서도 본인 것을 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그 말이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월급날마다 작은 서랍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넣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 뭐 있어요? 아내가 물었지만 남편은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남편의 치매 진단 후 큰딸 민지가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남편은 한참을 바라보며 우리 딸이 벌써 이만큼 큰 거야? 그날 저녁 남편은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남편이 상추에 고기를 싸서 아내 입에 넣어주며 여보, 앞으로 우리 매일 이렇게 먹자. 그 순간만큼은 이 집에도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채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남편 앞으로 고지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5년 전 보증을 섰던 친구의 빚 3천만 원, 손에 쥔 종이가 부들부들 떨리며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머릿속 어딘가에 오래전부터 손도 대지 못한 작은 비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언젠가 아내가 아플 때를 위해 남겨둔 무슨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수백 번은 더 다짐했던 마지막 보험 같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대체 내가 또 뭘 한 거야? 아내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갚으면 돼.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천천히라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요. 그날 밤 아내는 홀로 베란다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눈가를 스쳤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3주차, 아내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저기 아빠 서랍 좀 정리해 줄래? 민지가 서랍을 열자 한쪽 모서리 종이 밑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된 작은 통장 몇 개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잔액 5천만 원, 30년 전부터 매달 조금씩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온 기록들이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엄마, 이게 뭐예요? 통장 뒤에 작은 메모에는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아프면 쓸 것.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벽시계만이 째깍째깍 시간을 셌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은 자기 점심을 용돈을 줄여가며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오로지 아내를 위해. 그날 밤 민지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혼자 아프려고 했어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엄마는 왜 항상 혼자 다 짊어지려고만 하냐고요. 눈물은 볼을 타고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 보일까봐. 민지가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약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 강한 거예요. 창밖에선 찬바람 소리가 어둠을 채우고 두 사람은 울음소리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습관처럼 여보, 여보, 여보 30년 동안 매일 아침 남편 이름을 3번 불러 깨웠던 겁니다. 그때 남편이 눈을 뜨며 통장 찾았어? 그 말에 아내의 몸은 굳었고 바람 소리에 커튼만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30년 모은 거. 여보 아프면 쓰라고 내가 숨겨둔 거. 남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잊어가면서도 아내를 향한 그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희미하게 웃으며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여보 얼굴만 보면 생각나.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이 방바닥에 툭툭 떨어지는 소리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병원 복도 의자에 한참을 앉아 고민하다가 결국 항암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의사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아내는 잠시 복도 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병실 천장만 보면서 보내고 싶진 않아요. 저 사람 옆에서 해가 지는 걸 끝까지 같이 보고 싶어요. 며칠 뒤 아내가 남편 옷을 정리하며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매일 작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겁니다. 아내 김은숙, 집 주소, 서울시. 아내는 아침에 밥을 안 먹음, 약은 냉장고 문 안쪽. 꼭 같이 집에 가야 함. 남편은 자꾸 빠져나가는 기억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릴까봐 매일 메모를 새로 써서 다녔던 겁니다. 아내는 그 메모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소리 없이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걸 봤습니다. 하늘은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일도 있을 거야. 우리 둘이. 하늘은 오렌지빛으로 물들고 구름이 천천히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치우는 그 노을빛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머리가 잊어도 가슴은 기억하는 것. 그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30년을 나중으로 미루며 살았어도 단 하루도 서로를 놓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이 두 사람이 증명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누군가에게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웃어주세요. 그 웃음이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 기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